자,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떠 있는 이 도면을 지난 시간처럼 솔리드웍스로 모델링하고 그리고 도면으로 뽑은 다음에 CAD에서 도면을 완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도면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도면을 이 그림을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도면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웍스로 작업할 건데 참고로 이 도면은 현재 둥글게 생겨 있는 하나의 회전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어떻게 작업하나요? 그렇습니다. 얘는 절반만 그려서 회전을 시킬 겁니다. 자, 회전하는데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 2-C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죠. 2라는 부분은 두 군데, 두 개라는 뜻이고요. C라는 부분은 챔퍼라는 못따기의 약자고 못따기 값이 2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솔리드웍스로 모델링 한 다음에 CAD로 내리는 작업을 할 건데 CAD로 내리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물건에 대한 우리 질량이었죠. 질량을 구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과 평면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 등각이었죠. 3차원 모양으로 보이는 등각도까지 같이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은 이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시고요. 새로 만들기 한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할 파트를 선택하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떴고요. 저는 먼저 예를 들면은 윗면 아니면 정면. 자, 저는 윗면에 그릴까요? 윗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은 바로 하나의 회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중심선 하나 그릴 거거든요. 회전을 하기 위한 중심선이죠. 즉, 지금 그리는 선은 바로 회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회전축, 즉 중심선 하나를 대충 여기쯤부터 여기쯤까지 그리고요. 키보드 ESC를 눌러서 이렇게 중심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럼 이 중심선이 바로 회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선 그릴까요? 이제 회전을 하기 위한 선을 그릴 건데 이 선은 회전하기 위한 우리는 어떻게 형상을 절반만 그릴 겁니다. 지금처럼 니은자 모양처럼 대충 그리다가 여기서 꺾여서 내려오고 다시 꺾여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모양의 스케치를 하나 만들었고요. 키보드 ESC. 자,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자, 요거에 대한 2D 도면 다시 볼까요? 이 형상에 대한 2D 도면을 다시 보시면 저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그렇죠. 요거 빗금이 들어간 빗금이 들어간 이 테두리 모양을 그렸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빗금이 들어간 이 테두리 모양을 지금처럼 이렇게 솔리드웍스로 회전 스케치할 때 작업을 했고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선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중심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을 그렸고 해칭이 들어가는 바깥선만 그리는 게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치수 기입을 할게요. 자, 지능형 치수에서 순서는 상관없지만 저는 전체 크기를 먼저 잡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거리 68이고요. 엔터. 다음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는 16입니다. 엔터. 자, 그리고 현재 도면이 복잡하고 치수가 복잡할 때는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를 하나씩 다 준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거리가 7이죠. 얘부터 얘까지는 7입니다. 다음은 얘부터 얘까지 거리는 얼마냐면은 29로 나와 있나요?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수직 치수 줄게요. 수직 치수. 그래서 수직은 여기 중심선부터 이 선까지 자, 마우스를 위쪽으로 올리면은 반지름인데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전체 지름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왜? 얘가 중심선이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클릭, 지름은 18입니다. 엔터. 또 중심선부터 여기 선까지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반지름인데 밑으로 내리면은 지름 기호 뜨거든요. 지름 표시죠. 그래서 클릭하고 이때 지름은 26입니다. 엔터. 또 중심선 찍고 다음 선 찍고 마우스를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지고 클릭, 이때 지름 32를 입력하고요. 다음은 중심선부터 이 선까지 치수도 입력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클릭, 40을 줍니다. 엔터. 또 여기 선부터 여기 선까지 아래쪽으로 내려서 전체 지름 68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가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완전 정의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아까 보셨던 그 2D 도면하고 봤을 때 어디에 치수가 빠져 있는지 누락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전을 하기 위한 스케치가 다 완성되었다 그러면 바로 스케치 종료, 예, 스케치 종료를 눌렀고요. 그리고 화면을 살짝 돌려놓고 이 형상을 바로 회전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전체 360도로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맞으면 바로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나의 회전체 모양을 완성했고요. 다음은 끝단 부분이죠. 이 끝단 부분 모서리에 못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렛 밑에 있는 챔퍼, 못따기를 하는데 못따기 값은 2가 되고요. 어디에 못따기 됩니까? 여기 모서리 클릭, 여기 모서리 클릭. 물론 사용자는 전체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못따기까지 이루어지면서 형상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또 필렛도 있나요? 그죠? 이 부분이죠. 여기에 필렛 값이 5 들어가네요. 그래서 필렛을 실행하는데 필렛 값은 5가 되고요. 어느 모서리에 필렛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갑니다. 클릭. 자, 잘못 클릭했나요? 그죠? 다시 할게요. X 누르고, 예, 다시 필렛 줍니다. 필렛 값은 5가 되는데 어디에 필렛 들어갑니까? 그렇죠. 여기 모서리죠. 자, 여기 이 모서리입니다. 여기 이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필렛 5가 적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먼저 3차원 형상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2D 도면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솔리드웍스 모델링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이용해서 이 형상을 이렇게 사용자가 먼저 저장을 하고요. 자, 물론 지금 저장하는 형태는 솔리드웍스 파일입니다. 해서 저장을 눌렀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을 이제 우리가 2D로 뽑을 수 있는, 2D로 뽑기 위해서 솔리드웍스 도면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나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이제부터 도면 작업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그러면은 사용자는 어떻게 A3로 작업하겠습니다. 자, 제가 별도의 도면 크기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A3 작업을 한다라고 일단 체크를 하시고요. A3 작업하는데 시트 형식 표시에 체크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A3 용지 크기가 나오면서 바로 모델 뷰죠. 바로 뷰 레이아웃에 있는 모델 뷰가 실행됩니다. 자, 이 모델 뷰는 우리가 삼각법에 의해서 정면이 되는 기준을 뽑는 게 바로 모델 뷰였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모델 뷰를 생성할 건데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조금 전에 작성했던 3차원 형상을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사용자가 만든 이 3차원 형상을 내가 2D로 뽑겠다. 열기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미리 보기죠. 미리 보기 체크를 한 다음에
이 모양을 정면으로 할 거냐, 이 모양을 정면할 거냐, 아니면은 요 모양을 정면할 거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참고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그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정면으로 잡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절단해서 잘라서 솔리드웍스에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표현하려면 정면 옆쪽에 있는 이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겠다라고 이렇게 뷰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 형상의 척도는 보니까는 그죠. 현재 1대1 나와 있네요. 그래서 척도는 1대1. 혹시 사용자 정의 배열 클릭해서 1대1이 맞는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 1대1로 도면 뽑겠다 해서 적당한 위치에 클릭. 예. 그리고 마우스를 지금은 오른쪽으로 뽑지 않고 바로 위쪽으로만 클릭해서 이렇게 등각도를 뽑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하나의 그림이 나왔고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등각도까지 뽑았습니다. 자, 제가 오른쪽에 뷰를 뽑지 않은 이유는 이 형상을 잘라서 그죠? 지금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언두해서 다시 뽑을게요. 뒤로 언두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뒤로 언두해서 다시 새로운 모델 뷰를 다시 만들게요. 그리고 찾아보기 해서 어떤 거였냐면은 아까 만든 모델링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했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리 보기 체크된 다음에 이 형상을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고 저는 이 형상을 기준 뽑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클릭, 이렇게 우측 방향 클릭, 그리고 위쪽에 등각도 클릭,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기본적인 그림이 떴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림이죠. 우측에 뽑은 그림을 클릭하시고요. 이 그림만 제가 은선으로 뽑겠다. 은선 표시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해서만 은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을 해서 제가 선택한 그림은 음영 처리되어라. 이렇게 색깔 들어간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 형상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면을 뽑을 때 현재 이 그림 자체가 조금 전에 보셨던 해칭이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절반 잘라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칭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 그죠? 이 그림을 오토캐드에서도 이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죠? 오토캐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오토캐드로 가져가면은 작업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해서 캐드에서 웍스죠. 솔리드웍스에서 얘를 잘라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기 뷰 레이아웃에 보시면 단면도라는 게 있거든요. 단면도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모체 뷰의 절단선으로 잘라 단면도, 경사단면도, 반단면도를 삽입합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론 수업할 때, 제도 이론 수업할 때 단면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실행을 딱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물어보죠. 수직하게 자를 거냐, 수평하게 자를 거냐. 지금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그림 자체가 어떻죠?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절반이 없거든요. 뭐 절반이 없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얘를 수직으로 잘랐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단선은 수직이고요. 그죠? 이 선이죠. 얘를 잘라서 이렇게 수직으로 잘랐기 때문에 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수직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수직으로 자르는데 어디를 잘랐죠? 그렇죠. 이 중심점이죠. 여기 중심점을 수직으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래서 중심점을 딱 클릭하고요. 그래서 이 중심이 맞다 그러면은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디에 그리죠? 여기 그릴 거냐, 여기 그릴 거냐.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라 클릭. 물론 지금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보이는데 이 화살표가 바로 자르는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를 잘라서 자, 그죠? 얘를 잘라서 우측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클릭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잘려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솔리드웍스에서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처럼 A부터 A를 사용자가 싹둑 잘랐습니다. A와 A의 부분에 칼날이 들어갔죠. 이렇게 칼날이 들어가면서 칼이 들어갔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으로 사람이 바라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람이 바라보는 이 방향에서 그림을 그린 거다 라고 표현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부터 A까지 잘랐기 때문에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잘랐다라는 표현도 다시 단면 A-A 나오거든요. 단면 A-A가 A부터 A를 잘랐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중간에 있는 그림은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왔죠. 자, 참고로 여기서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게 그 다른 CAD에서는 이게 되는데 솔리드웍스는 잠깐 예를 들어서 이제는 우리가 모델 뷰라고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기준을 뽑는 건데 투상도라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그림 가지고 뽑는 기능이거든요. 모델 뷰는 처음부터 새롭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투상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가지고 다른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상도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가 클릭한 이 그림에 클릭 이렇게 등각으로 뽑겠다 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등각도를 뽑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등각도를 뽑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뭐 다른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별다른 체크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제가 키보드 ESC 해서 이렇게 창을 닫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드웍스에서 간단하게 모델링 했고 이 모델링 파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도면화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솔리드웍스에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을 CAD로 넘겨서 CAD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렇죠. 도면에서 우리는 이제 이 파일을 CAD에서 읽을 수 있는 파일로 포맷을 바꿔야죠. 확장자를 바꾸는 게 풀다운 메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그때 확장자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DXF. CAD로 불러드릴 때는 DWG가 아닌 DXF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DXF로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DXF 파일로 저장이 됐고요. 이제 이 파일을 우리가 CAD에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AD에서 우리는 새로 만들기입니까? CAD에서 새로 만들기가 아니죠. 취소하고요. CAD에서 열기를 하는데 어떤 파일을 여나요?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했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DXF 파일. 자, 이 DXF 파일을 방금 저장한 이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은 이렇게 열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할 게 뭡니까? 이렇게 열었으면 자, 위로 쭉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처음에 전체를 선택하고 도면층 0번으로 바꿉니다. 그죠?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0번으로 지정하죠. 지정했고 키보드 ESC 눌렀습니다. 다음은 퍼지 합니다. 퍼지 PU 이용해서 엔터 그리고 모두 소고가 클릭 안 될 때까지 클릭 그리고 모든 항목 소고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 모두 소고가 클릭 안 되죠. 그러면은 소고가 다 됐다는 뜻이고요. 닫기.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죠.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새로 만들기를 하지 말고 기존에 만들었던 도면 있죠. 우리가 기존에 작업했던 도면. 자, 이 도면에다가 붙여넣기 할까요?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는 새로 만들기에서 붙여넣기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도면에다가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딱 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미 도면층들하고, 그죠? 이런 도면층들하고, 그리고 치수 스타일, D하고 엔터에서 이런 치수 스타일, 그리고 문자 스타일, ST,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죠? 새로운 도면에다가 붙여 넣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환경이 설정되어 있는 이 도면에다가 갖다 붙여 넣어 버리면은 별도로 작업을 할, 그죠? 별도로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환경 설정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템플릿 파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템플릿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템플릿 파일은 기존 환경 설정이 된, 그죠? 기존에 이미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환경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기존 환경 설정된 도면을 우리는 템플릿 파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매번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도면층, 치수 스타일, 문자 스타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설정되어 있는 도면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도면을 우리가 미리 저장을 해 놓죠.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파일만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하나의 기준 파일이 됩니다. 즉 템플릿 파일이 되죠. 즉 어떻게 보시면은 윤곽선, 중심 마크, 표제란 다 있죠. 그리고 도면층도 미리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치수 기입만 하고, 그리고 뭐죠? 치수 기입만 하고, 그리고 도면층만 분류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아직 우리 하나 더 남은 게 있죠. 뭐가 남았습니까? 전체를 선택하고 색상, 선 가중치, 선 종류를 전부 다 도면층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형상을 선택하고요. 선택한 형상에 대해서 먼저 색상. 자, 볼까요? 사용자는 색상은 도면층, 선 가중치도 어떻게 도면층, 그리고 선 종류. 자, 이 선 종류도 사용자는 또 바이 레이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한 이름들이 전부 다 색깔도 도면층으로 따라가고 선 가중치나 또 선 종류도 도면층에서 설정한 환경으로 따라가라,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이 다음 작업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됐으면 이제부터 치수 기입하고 도면층 분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죠? 중간에 있는 그림은 필요 없죠. 그래서 E하고 엔터에서 중간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쳐서 지웠고요.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번에는 그죠? 그 치수 기입. 자, 치수 기입 쭉 하겠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참고로 이 그림도 이렇게 전체가 다 그려져 있는데 도면처럼 이 부분을 잘라서 그려도 되는데 지금처럼 자르지 않고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그림 그대로 쓰셔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자, 이 부분에다가 치수 기입할까요? 자, 치수 기입합니다. 먼저 선형 치수, 어떻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 기입했고요. 엔터. 얘부터 얘까지 치수 기입합니다. 엔터. 그리고 이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치수 기입합니다. 엔터. 얘부터 얘까지도 치수 기입하고요. 그리고 쭉 이렇게 도면에 나온 것처럼 치수를 쭉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반복 실행하는 거죠. 또 엔터 이용해서 얘부터 여기 말고요. 치수 기입해서 이 포인트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치수를 입력하고요. 또 얘부터 얘까지도 이렇게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다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중복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중복 안 되게 다른 데로 살짝 옮길게요. 우리 그림을 옮기는 기능은 뭐였습니까? 이동이었죠. 그래서 M하고 엔터, 이동시킬 객체를 선택합니다. 선택 다 했으면은 엔터. 자, 기준 지금은 그죠? 굳이 뭐 정확하게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대충 여기를 클릭하고 대충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다른 그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로 대충 이동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치수 기입 계속할까요? 이번에는 반지름, 그죠? 이 호의 반지름 치수를 바깥쪽으로 빼면은 길게 빠지는데 화살표를 안쪽으로 해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안 했던 명령어가 하나 또 나왔네요. 어떤 기능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는 치수. 자, 이렇게 꺾여 있는 치수를 우리는 어떤 치수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꺾여 있는 치수를 우리는 지시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이렇게 leader 리더라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앞 글자만 따서 lea라는 부분이 바로 지시선, 이렇게 화살표로 지시하는 치수다라 그래서 지시선이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사용할 때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그죠?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자는 여기 점을 첫 번째 찍고요. 여기 점을 두 번째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세 번을 치거든요. 이 순서입니다. 엔터 세 번을 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지시선 같은 경우는 이런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볼까요? 지시선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는 여기쯤 클릭, 그런 다음에 엔터 세 번 쳐서 글자를 입력하면은 지금처럼 이러한 지시선 모양의 치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명령어는 뭐죠? LEA 엔터. 참 LEAD인가요? 잠깐만요. LEAD. 자, LEAD 한 다음에 엔터. LEAD군요. 그죠? 명령어가 LEAD입니다. LEAD하고 엔터 누르면 시작점 찍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시작점이 어디였죠? 시작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여기 끝점도 아니고 여기 끝점도 아닌 여기 중간점이거든요. 어떻게 찍었죠? 그죠? 우리 앞전에 객체 스냅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시작점 찍으라 그럴 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서 나는 다시 ESC 누를게요. 다 명령어 다 취소했고요. 다시 LEAD 엔터. 시작점 찍으라 그럴 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점을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중간점을 첫 번째 점 찍고요. 두 번째는 대충 여기쯤, 바깥쪽으로 좀 길게 빼서 대충 여기쯤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세 번 친다 그랬죠. 엔터, 엔터, 엔터. 그런 다음에 글자 적습니다. 2-C2 이렇게 입력하고 빈 바탕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시되는 치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나오는 명령어였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부분이 현재 그죠? 이렇게 선이 하나 중심선 빠져 있죠. 자, 이제 중심선 한번 더 볼게요. 중심선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로 선 그려도 되죠. 어떻게? 우리는 이미 중간점이라는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선 그릴까요? L하고 엔터.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 중간점을 첫 번째로 클릭하고요. 다시 Shift 마우스 오른쪽 중간점을 두 번째로 클릭해서 엔터 누르면 간격 띄우기로 이 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중간점이라는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선을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 이 중심선이 바깥쪽으로 좀 길게 빠져야죠. 자, 바깥쪽으로 빼는 기능 뭐였습니까? 그렇죠. 길이 조정. 자, 볼게요. LEN 엔터. DE 잠깐 다시 볼까요? 제가 명령 잘못 들어갔네요. 예. 키보드 ESC 버튼 두세 번 누른 다음에 LEN 엔터. DE 엔터. 그리고 한 3 정도 뺄게요. 3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이 선을 클릭, 여기 선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길게 빠졌죠. 엔터 눌러서 길게 뺐습니다. 자, 아직 빠져있는 또 부분 또 있나요? 어떻게? 지름 기호죠. %%C.
자,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 입력된 글자를 변경하려면 더블 클릭한다 했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 C 바깥쪽 클릭. 또 숫자 입력하고 %% C 바깥쪽 클릭. 또 클릭하고 이번에는 자 %C 자 %%C에 자 그냥 편하게 불렀습니다. 또 얘도 클릭하고 %C 클릭 숫자 다시 주고 %C 라고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ESC 누르면 지금처럼 치수 기입까지 끝났고요. 이제 요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도면층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도면층을 어떻게 했죠? 그렇죠. 아무런 명령어가 실행 안 된 상태, 즉 키보드 ESC를 또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전체를 선택하고요. 선택한 전체는 전부 다 외형선 되어라 클릭. 그리고 키보드 ESC. 다음은 중심선 바꿀까요? 여기 중심선, 그리고 여기 중심선. 자, 중심선 선택을 했고 이 부분은 중심선 되어라 키보드 ESC. 자, 다음은 요겁니까? 여기. 자, 숫자죠. 문자. 여기 글자랑 여기 글자랑 이 글자. 자, 이 글자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문자가 되죠. 문자가 되어라 클릭하고 키보드 ESC.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치수들,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치수들도 얘부터 얘까지, 얘부터 얘까지 이런 치수들도 전부 다 얘부터 얘까지 이 치수들도 전부 다 문자가 됩니다. 문자로 보냈고요. 키보드 ESC.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해칭이었죠. 여기 해칭과 여기 해칭은 특성에 들어가서 어떤 거였습니까? 가는 선이었죠. 그리고 닫기 버튼 눌렀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도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원. 여기 원이랑 이 원인가요? 여기 원이랑 잠깐만 지금 이게 아마 수문선이 표시가 됐나요? 볼까요? 네. 원래 이 부분에 이렇게 수문선이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도면상에도 그 수문선들이 표시가 되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잠깐 제가 선 그려 볼게요. L하고 엔터. 수문선은 이 점이 이렇게 수문선이 돼야 되는데 수문선 표기가 안 됐네요. 엔터. 또 수문선 그죠? L하고 엔터에서 이 지점도 여기에 수문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쯤에 엔터 해서 이렇게 사용자가 수문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보니까 이 선. 자, 이 선은 현재 사용자가 필요 없는 선인데 이게 그죠? 솔리드웍스에서 자동으로 넘기다 보니까 이 원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울게요. 2하고 엔터. 이 원은 실제로 필요 없는 겁니다. 엔터 눌러서 지웠고요. 이제 이 부분에다가 원 그리겠습니다. 이제 그죠? 숨어 있는 선이니까 우리 원을 그리려면 원 그리는 기능 C였나요? C하고 엔터. 원에 대한 중심점은 이 점입니다. 클릭. 그리고 원에 대한 반지름이죠. 우리가 그리는 지름값이 26이니까 반지름은 13입니다. 엔터. 또 원 그릴까요? C하고 엔터에서 중심점은 여기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지름이 32니까 우리는 입력하는 게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16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원 두 개를 그리고요. 물론 이 선은 필요 없죠. 2하고 엔터에서 요거 지워버립니다. 엔터. 그리고 방금 그린 이 원 두 개. 이 원과 이 원은 우리가 수문선이 되어라. 키보드 ESC 누르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살표와 이 선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얘는 빨간색 할까요? 얘는 빨간색, 그죠? 요거와 요거는 빨간색입니다. 가는 선. 자, ESC 눌렀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과 이 화살표도 우리는 가느다란 선으로 빨간색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빨간색으로 표현합니다. 키보드 ESC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이 완성되었고요. 자, 이제 도면을 좀 이렇게 옮겨서 좀 적당하게 배치하겠습니다. M하고 엔터. 자, 먼저 위에 거를 선택하고 엔터. 대충 기준점 찍어 놓고 대충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또 엔터에서 무브 합니다. 얘부터 얘까지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대충 여기 찍는데 옮길 점은 지금은 대각선 옮기면 안 되거든요. F8번 눌러서 이렇게 수평하게만 움직여야 됩니다. 수평하게 여기쯤 클릭 됐고요. 다시 이 부분을 무브 할게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선택을 해서 적당한 점에서 이렇게 F8번 다시 직교 모드 풀고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옮겼으면은 실제로 이제 이 도면이 그죠? 이 도면이 이쪽으로 다시 좀 제가 작업을 보면은 다시 복사할까요? 카피해서 엔터. 어떻게 여기쯤부터 전체를 다 선택하고요. 엔터. 자, 지금은 이 틀을 하나 새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여기인데 복살점은 여기다라고 선택을 했고요. 여기 찍을까요? 옆에다가 여기쯤에다가 다시 F8번 직교 모드 켠 상태로 여기쯤 옮겨 놓고요. 엔터. 자, 직교 모드 풀었습니다. 안에 그림은 지울게요. E하고 엔터해서 얘들은 지웠습니다. 엔터. 이제 이 그림을 안쪽으로 옮길게요. 무브를 합니다. 얘부터 얘까지 선택 다 한 다음에 엔터. 기준점 찍고 여러분들이 직교 모드를 그죠? 풀었다가 잠궜다가 적당하게 해서 여기쯤에다가 클릭 하면은 이렇게 두 개의 도면을 완성했죠. 뭐 필요에 따라서는 다시 이동해서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자, 원래 저는 이 그림 그리려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조금 전에 그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 했는데 그 모델링에 대한 질량, 자, 모델링에 대한 질량을 여기다가 적을까요? 저 위에다가. 여기 비고 바로 위에. 자, 비고 바로 위에다가 질량을 적겠습니다. 자, 질량 적을게요. 다시 그러면은 솔리드웍스로 다시 가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솔리드웍스로 갔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작업했던 그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창에 가서 모델링 했던 파일을 열어주고요. 자, 재질을 적용합니다. 재질에서 재질 편집.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티타늄, 그죠? 뭐 예를 들면은 티타늄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아연이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알루미늄 합금할게요. 알루미늄 합금에 우리가 많이 썼던 알루미늄 6061 합금을 선택하고 적용 닫기 했고요. 자, 재질 들어왔죠. 이 재질을 기준해서 이제 계산해서 물성치를 보니까 자, 질량이 얼마 나오나요? 자, 물성치 보니까 질량이 여기에 254.22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질량 값을 254.22라는 이 값을 어떻게 오토캐드, 자, 캐드에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질량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MT에서 엔터, 그죠? MT 글자 적는 거죠. 여기부터 클릭, 여기까지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맞춤 중간 중심에서 자, 이때 아까 질량 얼마였습니까? 250 다시 볼까요? 254.22. 그래서 이 질량 값을 여기다가 254.22g 이렇게 입력하시고 닫기. 그리고 얘도 글자니까 클릭하고 문자 도면층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까지, 자, 이 그림까지, 물론 요거죠, 그죠? 참고로 얘도 윤곽선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요것도 윤곽선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질량, 이 물체의 질량까지 적는 거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도면을 완성하는 걸로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도면을 한번 하나 더 드렸거든요. 자, 이제 그 과제는 지금처럼 작업해서 제출하는 걸로 과제를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질량 적는 거였죠. 3차원 형상의 솔리드웍스 모델링의 질량을 여기다가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하고 학번 적고 이름 적고 질량까지 꼭 적어서 나중에 과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